자,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과 상호작용 중에서 역학적 시스템, 뭐 여러 가지 힘이 상호작용해서 이제 질서를 유지하는 체계라고 하는데, 이 역학적 시스템의 힘에는요, 중력, 탄성력, 마찰력, 전기력, 자기력, 부력이 있습니다. 여기 단원에서는 이 중력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힘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양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MA라는 공식이, 자, 힘이 운동 상태를 변하게 만든다는 것은 바로 속력을 변하게 만든다. 자, 여기 AA, 요 가속도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뭔가요? 이거를 다시 쓰면 질량 곱하기 시간분의 속력 변화량입니다. 자, A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분의 속력 변화량, 그죠?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힘을 가하면 물체에 뭐가 생긴다? 속력 변화가 생긴다. 이 시간분의 속력 변화량이 뭐다? 가속도가 생긴다. 그러면 힘의 방향이 주어지는 힘의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네, 이 가속도의 방향이 생긴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핵심 단어, 질량이 있는 물체. 자, 중력은 질량. 자, 중력은 질량. 이거 반드시 여러 번. 자,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뭐 하는 힘? 상호작용하는 힘입니다. 자, 두 물체가 서로에게 상호작용하는 힘이고요. 이 힘은 작용과 반작용으로 작용을 합니다. 반작용. 자, 작용과 반작용은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자, F1과 F2는 힘의 크기가 같은데 방향은 반대.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M1, 자, 질량, M2, 질량. 자, 그러면 이 힘은 어떻게 크기가 결정이 되느냐? 자, 이 물체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해주시고, R의 제곱 분의 질량 곱입니다. 그래서 질량에 비례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두 물체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은 작아집니다. 그렇죠?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둘 중 하나라도 질량이 커지면은 이 힘이 커집니다. 자, 하나의 질량이 M1이 증가했다고 해서 F1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F1과 F2는 항상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한 물체의 질량이 증가하더라도 두 개의 힘은 같이 증가합니다. F1, F2 같이 증가한다 라는 거. 요 기본적으로 F1과 F2는 반드시 같다. 상호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중력은 이제 지상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무게로 측정이 되고요. 그리고 지구에서는 이 중력을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 값을 곱한 것이 바로 중력의 크기로 측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질량은 장소가 바뀌어도 똑같은 값이지만,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라고 하는 것은, 이거, 중력 가속도가 행성마다 또는 장소마다, 지구도 사실은 이렇게 약간, 어디가, 요쪽, 적도 쪽이 더 긴 타원체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거리가 어떻게 됐나요? 더 멀어지죠. 멀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크기, 여기가 거리가 멀어지면 중력이 작아진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극지방으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극지방으로 갈수록 중력은 커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적도로 갈수록 작아진다. 그죠? 그리고 같은 지구 표면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표면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물체보다는 더 바깥에 있는 더 높이를 지구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중력이 작은 게 당연하겠죠. 멀어지니까. 그래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는 비례하는데 그리고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 무게로 측정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구의 어떤 물체 또는 생명체가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러 가지 예들도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대기권.
산소, 질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붙들려 있고요. 공기, 바다의 대류 현상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밀도가 작아지면 올라가는데 다시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빗방울 아래로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사람 그것도 아니죠. 동물한테 있는 전정기관이 바로 이 중력을 감지하는 평형기관이라는 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고요. 그다음에 식물의 뿌리는 아래쪽으로 자라고, 그다음 세포벽은 중력을 이겨내기 위한 구조다. 자, 코끼리의 골격 근육이 매우 발달돼 있다. 또는 이제 우리 정맥에 뭐가 있나요? 판막이 있죠. 이 판막이 바로 중력을 이겨내기 위한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중력에 의한 물체의 운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아래쪽 방향, 연직 방향으로만 받습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은 어떤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릴 때입니다. 그러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중력이라는 힘을 연직 방향으로 받는다. 연직 방향으로 받는다라는 거. 자, 근데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은요, 힘을 연직 방향으로는 받고 있는데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자, 힘이 없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여기 있는 자유낙하 운동과 같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운동이 합쳐져서 이런 포물선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포물선 운동을 왜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운동이 합쳐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포물선 운동을 한다라고 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부터 보시면 얘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지구에서는 1초에 9.8m/s씩 증가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자, 1초에 9.8m/s씩 증가하니까 1초에는 9.8m/s, 2초에는 19.6m/s. 이런 식으로 이 증가하는 속력의 증가량이 일정하다라는 거죠. 시간당 속력 증가량이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 말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지금 VT 그래프에서 지금 보면은 1초에 여기를 다시 중간을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자, 1초 후에는 9.8m/s가 되고요. 자, 여기 1초. 2초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19.6 m/s가 되니까 일정하게 9.8씩 속도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가 됩니다.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하게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의 값은 얼마다? 9.8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위에서부터 떨어진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 삼각형 넓이로 구합니다. 자, 그래서 구하는 공식은 높이는 구하는 공식 2분의 1 AT 제곱이에요. AT 제곱.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S는 2분의 1 AT 제곱. 요거 기억을 꼭 해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2분의 1, 9.8 곱하기 시간의 제곱 해서 구하면 여기 지금 면적이 19.6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얘가 우연히 19.6이 나온 거예요. 항상 이 속력이랑 이 높이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높이는 2분의 1 AT 제곱. 요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수평 방향으로는 얘가 2m/s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떨어지는 높이가 지금 왼쪽이랑 똑같죠. 그러면은 높이가 똑같으면 얘가 떨어지는 시간도 똑같습니다. 자, 얘가 1초, 2초 만에 떨어졌기 때문에 얘도 1초, 2초 만에 떨어지게 되고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높이가 같으면 시간이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시겠죠? 높이가 같으면 시간이 같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2m/s니까 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4m 이렇게 계산해 주실 수 있고, 자, 높이 아까랑 똑같이 2분의 1 AT 제곱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은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2m/s로 일정하다. 그리고 요 밑에 면적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d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4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직 방향의 그래프는 이거랑 동일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연직 방향으로는 네,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연직 방향으로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은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운동이 형태가 다르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프를 나타내라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속력 시간 그래프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요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뭐를 의미한다? 네,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네, 이 속력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T 그래프에서의 밑에 면적이 뭐를 의미하냐? 네, 속력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그죠? 여기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를 의미할까요? 여기서는 네, 이동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래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는 사실 얘고요. 여기에 가장 많은 정보, 자, 그러니까 속력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고, 가속도에 대한 정보, 면적에 대한 정보까지 세 개를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그래프는 VT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를 해석 방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기울기가 뭐냐, 면적이 뭐냐,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평균 속력 구하는 방법은 속력이 얘처럼 일정하게 증가할 때는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더한 것에 이제 평균값 두 개 2를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속력 변화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자, 일단 전체 이동 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전체 걸린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는 방법. 이 두 번째 방법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네, 이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랑 헷갈리는 게 이제 연직 상방 운동 그래프인데요. 연직 상방 운동은 뭐냐면 위로 던졌다가 자, 공이 아래에서 자,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운동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운동. 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될까요? 속력이 점점점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가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요런 그래프로 가다가 자, 다시 방향이 꺾여서 요 지점에서 자, 내려오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기울기가 다시 가팔라지는 요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요런 운동.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그래서 원래 지점으로 되돌아온 S가 자, 0에서 시작해서 원래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요런 그래프 기억을 해주시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제 일정한 기울기로 갑니다. 자, 기울기는 이렇게 마이너스 A 값을 갖게 되고요. 이 면적이 위로 올라간 면적, 여기가 아래로 내려온 면적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S1은 S2랑 같은데 크기가 아니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쵸? 둘을 합하면 네, S가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가속도는 계속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T1까지는 올라갈 때의 속도 변화량이고요. T2까지는 내려올 때의 속도 변화량이다. 이건 자세하게 알아두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프 모양을 유심히 봐주시고 자유낙하 운동을 골라내실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이렇게 꺾어지고 일정하게 증가하고 옆으로 돼 있는 요 그래프라는 거 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가속도 운동 공식도 외워두면 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얘입니다. 그래서 이 이동 거리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동 거리를 알 때 시간, 요 둘의 관계를 알려면 요 두 번째 공식을 반드시 외워둬야 되고요. 자유낙하 같은 경우에는 V0가 0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어떻게 변형을 할 수가 있냐면 H는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우리가 변형해서 외워두시면 네, 자유낙하에서 가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G라는 값은 이미 9.8로 알고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와 시간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높이가 같으면 시간이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죠. 그죠?